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수업자판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후 준비가 끝났습니다.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보고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하라고 연금보험을 파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정 노후 생활비 수준은요,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자들의 평균 소비 금액이요, 월 4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정도 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300에서 350만 원 정도가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부부로서 월 300만 원 내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400만 원을 받는다든가 1인 가구가 200만 원이나 250 정도 받는다면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이 돈, 부부의 400만 원, 그 다음에 혼자 사는 사람의 200에서 250만 원을 왜 걱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노후 준비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만 한다면 차근차근히 진행 중이다 보니까요. 노후를 맞이하는 65세까지 정상적으로 산다면은요. 직장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문제없이 노후 준비는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부부라면 맞벌이도 있을 수 있고요. 자영업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요. 부부라면 또 공동 운영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한다면은 노후 준비는 거의 완료됐다고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무슨 소리인지 근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노후 준비가 끝났다는 것은 바로 아주 최후의 보루인 믿음직한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매월 55만 5,300원씩 40년 납부를 했을 때 65세 시점에는요. 매월 현재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가 아니고요. 184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수령할 수가 있는데 부부라면 어떨까요? 368만 원을 평생 현재 가치로 수령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적정 노후 생활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최고보험료로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요, 상상력 부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는요, 지금 9%지만 앞으로 연금개혁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요, 10%, 12%, 15%, OECD 평균 18% 이상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55만 5,300원 그 이상을 내겠죠.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최고보험료 55만 5,3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내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 많은 돈을 더 내고 더 많은 그 연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내는 것은요, 요새 제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만 18세 고3 자녀부터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현재도 60세까지 낸다면 42년을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계속 가입 5년을 더한다면 47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개혁으로 65세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40년이 아니라 47년까지 납부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부부가 368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전 자부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부는 국민연금만 착실하게 납부한다면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연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면 반드시 퇴직연금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어서 못 받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조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만 계속하게 된다면 나중에 무조건 퇴직연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퇴직연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연봉에 따라 다 달라지고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1인당 50만 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부부라면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퇴직연금이 없는 사람도 있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다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지금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0.72명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미래에 우리 은퇴 시점에 잘하면요, 그런 한 가정에 한 자녀밖에 없는, 한 자녀도 없는 가정에
그 딸하고 아들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 그러고 나서요. 만약에 이 딸하고 아들이 65세쯤 되면 부모님은 돌아가실 나이가 되겠죠. 그랬을 때 잘하면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주택을 두 채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채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된다면 주택으로부터의 소득 창출, 임대소득 및 매각소득 등으로 충분하게 노후생활비 조달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이 이렇게 받았을 때는 주택연금은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물기 때문에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벌써 노후 준비가 끝났는데 어떻게 한번 끝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부가 매월 368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연금 개혁으로 500도 받을 수 있고 600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요, 부부라면 약 100만 원 정도, 노란우산공제까지 자영업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부터의 소득 창출이요. 매각을 한다면요, 당연히 500만 원, 60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두 채라면요. 하지만 주택으로부터 소득을 창출한다면 주택을 보존하면서도 3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것은 주택 가격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딱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1000만 원 돈을 우리는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요, 충분히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부부가 납부하게 된다면요, 거의 적정 노후생활비는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노후생활비 걱정 때문에 노후 준비를 연금보험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가령 이거죠. 그 사망보장이 다 끝난 가정한테 가서 비싼 종신보험 1억 원을 더 들이미는 것입니다. 물론 1억 원 더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요, 어떻습니까? 그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효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죠. 이미 준비된 배가 부른 사람한테 자꾸만 빵을 먹이면 되겠습니까? 효용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 옛날이라면 연금보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에서 어떻습니까? 퇴직금 제도가 미비하고 퇴직연금 제도 없고요. 국민연금 시행 초기입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방안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연금보험을 통해서라도 확정금리 연금보험, 유배당 상품 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국가를 믿을 수 없고 사회를 믿을 수 없으니까 삼층보장론에 입각해서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5년 만에 확실히 달라졌다고 저는 자부하는데요,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확실하게 우리의 노후 준비를 책임져 줄 수 있고, 퇴직연금 강제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각종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하신다면 콘스탄트 김의 숨겨진 절세 비책 약 400여 편 현재 있는데요. 더 많아지겠죠. 그 비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멤버십 회원 한번 등급별로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요, 보험 판매인이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난리란 말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도대체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추가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좋다면 가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좋지 않다면 이미 배부른 사람한테 빵을 하나 더 먹으라고 하는데 그 빵이 맛도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먹지 않겠죠. 자, 연금보험의 단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대단히 저조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업비하고 위험보험료, 기타 비용, 뭐 저기 예를 들어서 연금 그 변액연금이라면 펀드 피, 수수료도 또 뗍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납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8년에서 10년이 돼야지 원금에 도달할까 말까 하고요. 공시율이 더 떨어지면 그 기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나 이런 것으로서 수익률이 저조한데 도대체 연금보험을 왜 가입합니까? 그리고요, 공시율이 대단히 극히 저조합니다. 현재 2.8%, 2.5% 내외에서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2.8%는요, 거치형일 때 기준이 2.8%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립형도 2.8%를 적용을 합니다만은요, 거치형 대비해서 매월 적립을 하다 보니까요, 중간 정도 값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익률은 55% 수준인 1.54%입니다. 자, 보시기에 바랍니다. 은행에 1.54%라도 가입 안 합니다. 왜냐면요, 물가가 3.6%인데 말도 안 되죠. 1.54에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은행 상품도 그런데 연금보험은요, 원금 100만 원에 대해서 1.54%가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원금 90만 원에 대해서 1.53%가 굴러갑니다. 이러니 어떻습니까? 이 상품을 가입한다는 것은 계산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아니면은요, 그냥 적은 금리라도 안전하니까 연금을 가입한다? 말도 안 되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1.54% 준다면 여러분 가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보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90%에 대해서 1.54%, 그러면 1% 초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최악이다.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재산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바로 연금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물가 상승률을 전혀 이겨낼 수 없거든요. 두 번째 연금보험의 단점은요, 미래 가치의 연금의 지급으로 현재 가치는 상상 형편없습니다. 20살 먹은 사람이 65세 때부터 매월 300만 원 받는다? 45년 뒤에 300만 원 받는 겁니다. 그것도 공시율이 이 상태로 갔을 때입니다. 공시율 떨어지면 300이 아니라 200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200이든 300이든 지금 받는 게 아니라 45년 뒤에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가령 20세가 가입해서 45년 뒤에 매월 353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서 그 연금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가치를 알아보면 형편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단 20살 먹은 사람이요, 이 정도 돈을 받을 때도 42년 동안 무려 매월 100만 원씩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5억 400만 원을 납부하는데, 현실적으로 20살 먹은 사람이 불가능하겠죠. 가능하다 하더라도 과연 353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 가정시 현재 가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시점에 353만 원을 받겠습니다만은 현재 가치는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72만 원 받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준비했는데. 물론 공시율 반영으로 조금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65세 이후부터는요. 하지만 공시율이 최저 아마 보증이율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관리 비용도 0.5% 내야 됩니다. 연금 연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45년 동안 공시율이 지금처럼 뭐 2.8% 내외로 굴러간다고 어떻게 자부합니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저 350만 원은 정말로 많이 잡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픽스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65세 시점에 72만 원 겨우 받습니다. 80세 시점은 더욱 놀랍습니다. 매월 353만 원을 받지만 현재 가치는 42만 원에 불과합니다. 거의 9분의 1 토막 정도 났죠. 90세 시점의 현재 가치도 알아볼까요? 353만 원을 받겠지만 현재 가치는 30만 원입니다. 이거는 뭐 12분의 1 토막 났습니다.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가치 353만 원을 받지만 현재 가치는 2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품을 들이밀면 어떡합니까? 120세까지 요즘 애들은 살 수가 있죠. 그랬을 때 353만 원은 놀랍게도요,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딸랑 1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20세부터 42년 동안 10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 이거는 완전히 비효율의 극치가 아닐 수 없겠죠. 이 밖에도 연금보험의 단점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20여 가지 이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연금보험으로 노후 준비는 불가능하고요. 노후 준비는커녕 오히려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맞이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노후 준비가 된 사람한테 자꾸만 이거 들이밀면 되겠습니까? 안 좋은 상품을요,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로 연금보험을 운운하게 된다면 바로 손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연금보험을 통해서 연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요, 연금보험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품이냐?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변액연금, 공시율연금, 직시연금, 달러연금, 달리확정금리연금, 6%, 7%, 8%등 모든 상품을 망라해서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고, 가입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모조리 해지해야만 합니다. 물론 1990년대에 확정금리형 연 7.5% 연봉리 쓴다든가 아니면은 유배당 상품은 제외입니다. 2000년대 이후 무배당 상품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가입을 권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의 노후를 망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비효율적인 불필요한 연금보험 가입을 권유했기 때문에 나의 노후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은퇴 자산을 근데 만들 필요는 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의 노후 준비, 그 노후 생활비는 충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는 돈 뭐합니까? 그 투자를 잘해서 은퇴 자산을 더 확보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윤택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 및 금융 상품을 모조리 해지한 다음에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요,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은퇴 자산 확보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은퇴 후에도 이 자산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요, 가처분 소득 부부가 300만 원이라고 할 때 3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65세 시점에 추가로 얻어지는 은퇴 자산은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65세 이후 100세, 120세까지 살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투자 시에는 4% 투자 시에는 65세 시점에 무려 25억 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80세 시점은 45억, 그 다음에 90세 시점은 67억, 100세 시점은 99억 원, 100억 원 정도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투자 4% 정도 할 수 있습니다. 6%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65세 시점에 40억 이상, 80세 시점에 96억 이상, 90세 시점에 173억 이상, 100세 시점에 309억 원 이상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날려버리시겠습니까? 8%잘 투자해서요. 했을 때 물론 이제 저처럼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의 지원을 받으면 되겠죠. 65세 시점에 65억 원입니다. 80세 시점에 208억 원, 90세 시점에 449억 원 이상, 그 다음에 100세 시점엔 971억 원 이상을 모을 수가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연금보험이나 기타 종신보험 이런 상품을 가입해서 이런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혹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투자가 말처럼 쉽냐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4%가 투자입니까? 제가 볼 때 4% 투자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주 보수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요, 4%, 5%, 6%, 7%, 8%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겠죠. 근데 이미 노후 준비가 완료된 사람한테 투자 수익률은요, 어떻게 보면요, 꽃놀이 패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투자가 어렵다고, 4%도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 가입하세요, 그분은. 하지만 그런 연금보험 가입해서 형편없는 것을 받게 된다는 거,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죠.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 준비나 은퇴 자산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후 준비가 끝났는데 자꾸만 연금보험 가입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겠죠. 연금보험 가입을 판매를 통해서 보험사나 보험 판매인이 더 이익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반드시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